발열 개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뒤 발열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살면서 50도 넘어가는 스마트폰은 처음 봅니다. 스카이어입니다. 자,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발열 논란 말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이게도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발열 논란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애플에서 인정할 정도면 개선이 쉽게 된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제가 촬영을 해보면서 한번 확인해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우선 이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iOS 17.0.3이고요. 업데이트 내용에서도 보시면 알 수 있듯 온도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이 바로 아이폰 15 사전 예약 바로 전날인데요. 발열 개선이 있으면 추천을 드리고 업데이트를 했는데도 개선이 없으면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선 이런 발열 테스트의 경우 환경 세팅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컨을 켜서 실내 온도를 22도로 맞추고요. 습도는 약 50%로 맞췄으며 아이폰은 총 6대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열 업데이트를 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아이폰 15 프로, 그리고 또 업데이트를 한 아이폰 15 플러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아이폰 15,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새 제품이고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이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되는 게 A17 프로 칩셋이기 때문입니다. 자,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AP별로 업데이트 전후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 바라면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와이파이만 켜고 블루투스는 끈 상태입니다. 그리고 밝기도 전부 비슷하게 맞췄어요. 참고로 이 온도를 확인하는 기기의 경우 최대 4개 포인트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14 프로와 14는 중간에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발열 테스트 같은 경우에 발열이 빠르고 심하게 올라오는 3D 마크 테스트로 진행했으며 한 번 테스트에 약 20분이 소모됩니다. 자, 지금 빨리 감기를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테스트를 보면서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입장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 say 우리는 아이폰이 예상보다 더 따뜻하게 작동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로 인해 장치를 설정하거나 보관한 후 처음 며칠 동안 장치가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거는 100% 사실이에요. 이번에 배터리 테스트를 연속으로 3번이나 진행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엄청난 발열이 올라오면서 배터리가 광탈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방면으로 확인해본 결과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애플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기 설정 후 백그라운드 활동 증가로 인한 발열로 추측이 되었으며 그래서 촬영을 중단하고 다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추가로 애플에서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요. 우리는 또한 iOS 17에서 일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버그를 발견했으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이를 해결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는 타사 앱에 대한 최근 업데이트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출시 과정에 있는 수정 사항에 대해 이 앱 개발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어플들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임인 아스팔트9, 두 번째는 메타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마지막은 우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언급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한 일부 제품에서 발열이 심해지는 iOS 17 버그를 발견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를 수정할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진행된 업데이트가 iOS 17.0.3인데요. 저번 버전 같은 경우에는 초기 5분에 발열이 굉장히 심하게 올라왔는데 5분이 지나고 발열을 한번 확인해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애플에서 확실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업데이트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33도 안팎인데 업데이트 전인 아이폰 15 프로 같은 경우에는 무려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약 3도 정도 온도 개선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A16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된 아이폰 15 일반 라인이에요. 자, 플러스만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 일반 모델들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보다 약 4도 온도가 낮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발열을 잡았다고 하기도 조금 뭐하고 안 잡았다고 하기도 좀 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일반 모델들은 업데이트 여부와 1도 상관없이 발열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인 즉슨 이번 논란이 생긴 가장 큰 이유는 거의 확실하게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만 들어간 A17 프로 칩셋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에 들어간 AP인데도 성능 양상은 겨우 10%에 그치고요. 그마저도 오버클럭 여부를 빼면 거의 5% 정도의 성능 양상만 있다는 게 놀라운데 심지어 발열 맞아 있으면 스로틀링 때문에 실제로 제품 스펙 대비 실사용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건 뒤에서 한번 확인해보고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저 진심으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테스트한 스마트폰 중에 이렇게 높게 올라간 온도는 처음 봐요. 발열 논란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였고요. 말도 안 되게 아이폰 15 프로의 온도가 53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맥스와는 17도 차이고요. 15 플러스와 비교하면 19도나 차이가 나요. 전부 같은 조건으로 환경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정도 온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고장까지 날 수가 있거든요. 자, 최근에 BMW 차량에서 아이폰 15를 무선 충전시키면 NFC 칩이 고장난다는 이슈도 있었는데 만약 기기 이상으로 이렇게 온도가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무선 충전까지 하게 된다면 발열 방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겠지만 충분히 내부 부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는 높은 온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보시다시피 해당 온도가 오래 지속되진 않고요. 몇 분 지속되다가 다시 50도 아래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이 온도를 잡혔다고 봐야 되는지. 자, 어쨌든 20분이 빠르게 지나는데요. 15 프로 맥스는 약 39도, 15 프로는 약 44도, 15 플러스는 약 17도입니다. 여전히 프로 라인의 온도가 높고요. 이 맥스와 프로를 비교하게 되면 약 5도 정도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로 맥스의 온도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자, 바로 두 번째 테스트인데요.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던 것들은 애플에서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그중 하나가 바로 측면 소재입니다. 자, 이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에 측면에 스테인레스가 적용되어 있는데 티타늄 같은 경우에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열 방출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했었으나 애플에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열에 있어 제품의 소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50도가 넘는 온도를 보여주나 했었지만 프로 모델은 약 48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한 프로맥스 모델은 38도를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맥스와 일반 모델의 온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궁금한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요것들과의 온도 차이입니다. 자, 맨 좌측은 아이폰 14 프로고요. 그다음 아이폰 14 프로 맥스, 그다음 아이폰 15 프로 맥스, 아이폰 15 프로 순인데 아이폰 14 라인은 모두 37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면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40분이 지나도 이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마지막 세 번째 테스트인데요. 자, 이번에는 아이폰 15 프로가 45도까지만 온도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업데이트한 프로 맥스 같은 경우에 여전히 38도까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결과 이번 iOS 17.0.3의 업데이트는 발열을 잡는데 100%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발열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스로틀링 현상은 어떨까요? 순서대로 15 프로 맥스, 15 프로, 15 플러스, 15의 3D 마크 점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사이클 결과입니다. 프로 모델들은 베스트 루프 스코어나 로에스트 루프 스코어, 안정성까지 전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이고요. 일반 모델들도 두 가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갤럭시 S22 고스 사태 때는 발열을 줄이고자 일부러 성능을 낮춰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발열을 잡고자 성능을 내리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자, 두 번째 테스트 결과를 볼까요? 첫 번째 테스트와는 다르게 발열 관리가 잘 된 15 프로 맥스는 첫 루프 때 최고 점수인 3718점을 기록한 데 반해 15 프로의 경우 2781점이라는 처참한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옆에 보시는 아이폰 15 일반 모델보다 점수가 많게는 200점 이상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프로가 일반보다 점수가 떨어진다니 말이나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최저 점수입니다. 사실상 두 번째 루프부터 프로맥스와 프로의 점수 차이가 오히려 역전됐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프로맥스의 경우에 38대 발열이 생길 때 2263점의 점수를 보여주는데 프로의 경우 45도까지 올라갔을 때 2324점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는 발열이 높을수록 스로틀링이 더 강하게 걸리는데 그래서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맥스는 프로보다 훨씬 낮은 온도인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테스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시나 두 번째 사이클과 비슷해요. 오히려 프로맥스는 첫 루프도 그렇게 점수가 높지 않고요. 최저 스코어는 여전히 프로보다 낮은 상태인데 그래프를 보시면 오히려 등락이 더 큰 게 프로맥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사실이 있어요. 배터리 소모량인데요. 비슷한 배터리를 가진 프로맥스와 플러스 모델을 비교해보면 둘 다 25%의 배터리만 소모된 반면 프로와 15를 비교해보면 프로는 무려 35%의 배터리가 소모됐고 15는 30%의 배터리가 소모됐습니다. 확실히 발열이 줄었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량도 적어진 건 장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장점, 첫 번째, 발열을 확실히 잡았다. 두 번째, 발열이 낮아서 배터리도 적게 소모된다. 이번 업데이트의 단점, 첫 번째, 발열은 줄었으나 오히려 스로틀링은 더 강하게 걸린다. 두 번째, 첫 번째 이유 때문에 성능이 업데이트 전보다 소폭 더 안 좋아졌다. 어떻게 보자면 갤럭시 S22의 고스 상태와 조금 유사한 방식의 업데이트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무조건 해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약간의 성능 손실은 아쉽다만 그건 이제 게임 등 극한의 환경에 노출됐을 때만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오히려 업데이트 전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일 때 오히려 배터리는 더 길게 유지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면 50도가 넘는 극한의 발열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기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업데이트를 권장하기 위해서 애플에서도 이례적으로 발열을 인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가로 이번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TSMC의 3나노미터 핀팩 공정, 요거는 성능 양상은 크게 없으면서 단가만 많이 올라가 다시는 쓰지 않는 공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괜히 삼성 파운드리에서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GAA 방식을 고집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내일 업로드될 배터리 테스트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에 가장 가성비가 좋고 가장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은 아이폰 15 일반 라인이 아닌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상에 찍으려면 도움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재밌고 보이시죠? 여기도 시험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촬영이 끝나고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초록색 바닥이 고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살짝 튀어나와 있긴 한데 막 엄청나게 많이 튀어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런데 프로 맥스가 아닌 프로 쪽에 보시면요,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50도가 넘어가는 아이폰의 위험이 아닌가.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